안녕하세요. 아마따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강의서부터 잘 들어보시면 또 사회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강의는 역시 화장품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화장품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장품법에 소관하던 그 부처는 보건복지부였었는데 식약처로 변경이 돼서 세부 규정 고시를 하고 또 식약처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화장품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그 각각의 관리 그리고 또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장품법이 만들어졌고요. 1999년 9월 약사법에서 분리돼서 2000년 7월부터 화장품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그 법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거기 보시면 이제 화장품 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행 규칙, 세부 조항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법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행 규칙은 화장품 법의 세부 조항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시행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법을 실전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항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세부 규정이나 또 가이드라인, 해설서 이런 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법과 시행령 이런 것들의 목적들을 알아놓으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화장품법은 어디서 만들죠? 네,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지정을 합니다. 화장품법의 목적을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또 판매, 그리고 수출 등의 사항을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 화장품법이고요. 이 화장품법을 만든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 그리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이 시험에도 계속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나머지 응용력이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장품 법의 이제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요. 화장품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그 사항, 각각의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 규칙은요, 시행령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겠죠. 총리령으로 정해지고요. 화장품 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이 두 가지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세부 사항들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시행 규칙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고시, 행정규칙이에요.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하고 시험 방법, 그리고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고시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구성 요소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 각각의 목적들을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방법에 따라서 또 이 적용 범위에 따라서 정의가 각각 다 다르게 내려집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화장품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 점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1회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빈칸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향후에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의 기본 정의를 아는 것은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인체를 청결 그리고 미화
해서 매력을 더해주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뿐만이 아니라 모발이죠.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등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합니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약품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인체에 대한 작용이 매우 크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의약품이에요. 화장품을 계속 발랐는데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일단 경미하다는 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부 아니라 모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 최근 2회, 3회에서부터 굉장히 모발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모발에 관한 부분들도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 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참고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들이, 치료하라는 말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감하거나 또 처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계 또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의약품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품을 좀 세분화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 방법과 또 누가 사용하느냐, 또 적용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나눠 놓는데요. 첫 번째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의 종류에 따른 정의나 그다음에 특성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개요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유아란 뭐죠? 영유아는 만 3세 이하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돼요. 2회 시험 때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숫자 부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유아는 만 3세 이하입니다. 어린이는 이제 3세까지는 영유아니까 4세부터, 만 4세 이상서부터 만 13세 이하예요. 이 어린이.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으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천연 화장품이에요. 천연 화장품은 뭘까요? 네, 천연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정확한 이 말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식물하고 그 다음에 유래 원료,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이란 물하고 천연 원료 그리고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이 전체 제품이 있을 때 95%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장에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유기농 화장품에도 이 천연 화장품의 범위가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천연 화장품의 정의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천연 함량이 95%. 그럼 천연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냐? 요 세 가지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은 당연히 유기농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농 원료, 또 동식물, 또 그 유래 원료들 다 유기농이에요. 이걸 함유한 화장품으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해놔서 그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유기농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 제품이 천연 화장품처럼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이걸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이 정의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나오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은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될 거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예 과목 하나가 맞춤형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맞춤형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조제한 것이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그럼 맞춤형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더하기 내용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더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 내용물에 내용물을 더하거나 또는 내용물에 원료를 더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어떤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벌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나눠서 용기에 담는 그런 소분하는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예외사항이 있죠? 고형 비누, 우리 화장 비누 같이 이렇게 딱딱한 비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판매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 러쉬라는 화장품 가보시면 되게 큰 비누를 다 그램별로 잘라서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항목, 이제 뒤에 11가지의 항목이 나올 겁니다. 이 11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해놓은 화장품이에요. 주의해야 될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일반 화장품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이건 화장품인가? 화장품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의 범주는 엄청 커요. 근데 그 중에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 그 안에 11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장품법에서는 5가지로 이 기능성 화장품을 아주 큰 범주로 구분을 해놨고요. 시행 규칙으로 가면 11가지로 세분화를 해놨어요. 우리 처음에 화장품법 배울 때 화장품법이 있었고 뭐 시행령이 있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랬었잖아요. 법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놨고 시행규칙으로 가면 11가지로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화장품법에서 어떻게 5가지로 구분해놨는지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백에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을 하는 것,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또 빠지는 것, 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화장품법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오는 11가지를 이제 세분화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는 거, 이번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이 2가지가 바로 미백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 하나는 아예 침착하는 거, 방지하는 거죠. 멜라닌 색소가 아예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생긴 멜라닌 색소를 엷게 해주는 거. 이 2가지가 미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피부에 탄력을 줘서 피부의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 이미 생긴 걸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완화.
처음에 우리 화장품의 화장품법 정의할 때 피부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화장품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그거는 화장품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실 때 그런 부분들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햇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또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이에요. 자외선, 햇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모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하는 것, 탈염. 쉽게 생각하면 염색이죠. 그리고 탈색시키는 것. 이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회용들 있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염색을 했는데 샤워하니까 싹 지워져요. 그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화장품 맞아요. 화장품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을 살펴볼게요. 이제 일곱 번째는요.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는 화장품이에요. 채모를 제거하는 거, 제모제죠, 제모제. 이것도 역시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왁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네,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라는 거. 발라서 왜 털을 녹여가지고 씻어내는 이런 제품, 이런 제모제들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자, 다음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제외사항이 있어요. 코팅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이런 제품들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드름성 피부를, 여기 중요해요.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드름, 그 다음에 피부 장벽, 튼살, 이런 것들은요, 의약 외품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의약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외워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드름성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은요. 여드름은 인체 세정용 제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드름 피부에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기능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체 세정용만 여드름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장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1회 시험 볼 때는 이게 아토피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의약품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사라지고 피부 장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피부 장벽이란 피부에 이제 당연하죠.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표피예요. 그거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 이것도 개선이죠.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튼살이네요.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이번에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엷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해서 11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화장품의 종류에까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분화된 화장품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다음 9월에 있는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